선영 씨는 복숭아 같아요. 그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는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겉은 매끈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흠집에도 금세 상처가 나죠. 그런데 신기하죠? 그 상처가 깊을수록 맛은 더 달아지거든요. 한여름 강원도 산골 복숭아밭. 달콤한 향기 속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10년 동안 홀로 견뎌온 세월이 그 말 한 줄에 전부 녹아 있다는 것을. 붉게 익어가는 복숭아처럼 제 마음도 그날부터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남자 정도현이 단순한 귀농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새벽 2시 후두둑 복숭아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깬 그날 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선 사람은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번뜩이는 눈빛, 촌스러운 경운기보다 훨씬 익숙해 보이는 최신 휴대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나던 고급 손목시계. 아, 선영 씨? 깜짝 놀라셨죠? 복숭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주워 담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가슴은 더욱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농사꾼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 순간 스쳐간 불길한 예감, 달콤한 복숭아 속에 숨겨진 썩은 씨앗을 발견한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몰랐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비밀을 가진 귀농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 실은 제 등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복숭아가 익어갈수록 단맛과 함께 찾아오는 건 벌레와 썩음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달콤한 사랑이 스며드는 순간 함께 찾아온 건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도현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복숭아 밭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복숭아를 따는 손길은 어정쩡했고 가지치기는 더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등에 땀이 줄줄 흘러도 묵묵히 배우려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복숭아 하나를 따들고 제게 물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은근히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다가오는 강아지처럼 애틋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서툴지만 자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깊이 뭉클함이 차오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집 안에 울려 퍼지는 남자의 목소리,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은은하게 번지는 웃음소리.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니 집 전체가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날 도현은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한술 뜨더니 눈을 반짝이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들어본 적 없는 칭찬.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농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복숭아 나무도 사람처럼 정성을 다해야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을 때 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가에 스친 묘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제가 걱정스레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곧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불길한 예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도현이 돌아간 후 저는 빈 밥상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 정말 단순한 귀농인일까? 그의 말투, 행동, 작은 습관까지도 다른 이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손목에 걸린 고급 시계, 능숙한 휴대폰 조작, 농사꾼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도시의 첨단과 익숙했던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달콤한 착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복숭아 향기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고추밭에서 일하던 오태수가 제 밭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 동안 줄곧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농기구를 빌려주고 무거운 일을 함께 해주고 명절마다 혼자 있는 저를 챙겨주던 그런 이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제게 그는 그저 고마운 이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게 깔리면서도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낯선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데 못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귀농하신 분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코웃음을 치더니 곧밭 저편에서 모습을 드러낸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정확히 7시. 시계처럼 똑같은 시간에 나타난 그의 규칙적인 등장이 오히려 태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도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태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삽을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구덩이 좀 파보시오. 한여름 떼약볕 아래 삽질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절에도 둘이 번갈아가며 해야 할 만큼 힘든 작업이었죠. 그럼에도 도연은 묵묵히 삽을 들었습니다. 서툰 동작이었지만 한 삽 한 삽 흙을 퍼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셔츠는 땀과 흙으로 엉망이 되었고요. 보다 못한 저는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태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굳으며 말했습니다. 농사꾼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처음 하는 사람에게 너무 심하다며 맞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연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챈 태수의 눈빛이 한층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미소에는 굴복이 아닌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농사는 쉬운 게 아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굴욕을 도연히 받아들이지 않자 더 불편해진 것이었겠죠. 그날 밤 태수가 제 집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습니다. 그 사람 농사꾼 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확실히 도연의 손은 농사꾼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가끔 튀어나오는 도시적인 단어들이 어색하게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혹시 제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의심과 끌림 사이에서 저처럼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태수의 질투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폭풍이 곧 몰려온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뒤집히는 사건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여름 축제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에 관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며 춤추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닥불 위로 고기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막걸리 향은 여름밤 공기를 달콤하게 적셨습니다. 도연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 오는 자리라 다소 어색해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면바지, 차림은 분명 마을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자리를 권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양반이 선영이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냐? 나이가 있긴 해도 혹시 넘어가는 거 아냐? 그 속삭임들이 귓가에 맴돌며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기운은 달랐습니다. 막걸리를 몇 잔 들이킨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평소 과묵하던 태수의 성격이 술 기운에 휘청거리며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태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좀 들어봐요. 속지 마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습니다. 흥겨웠던 축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손끝이 도연을 향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귀농한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큰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이장님이 태수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이 왜 여기서 흙을 만지겠습니까? 분명 다른 속셈이 있는 겁니다.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고 저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두 글자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수 씨 말이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남은 나를 흘 속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잠깐의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치밀한 연기인지 그 순간만큼은 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술잔은 멈췄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축제는 그렇게 싸늘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거짓말을 숨겨온 그에게 느낀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슬픔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하늘에 쏟아지던 별빛조차 유난히 차갑게만 느껴졌던 것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고백이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저 사람이 땅을 사서 농업 단지를 만든다더라. 결국 우리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 아니냐? 돈 많은 서울 사람이 여기서 뭘 노리는 걸까? 의심, 어린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툰 귀농인으로 보였던 도현이 이제는 차갑게 계산하는 사업가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는 가식으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연기로 비쳤습니다. 저 역시 흔들렸습니다. 도연과 함께 보낸 따뜻한 순간들까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그래도 그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연은 여전히 아침 7시마다 밭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는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태수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험한 말을 퍼부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연을 경계하라며 부추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겁게 앉은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영 씨, 결국 저 사람은 사랑도 땅도 다 빼앗아 갈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도연이 저에게 다가온 이유가 결국 제 땅 때문이었을까요? 태수는 계속해서 독을 뿌렸습니다.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을 전체를 사도 남을 만큼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 와서 농사를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전영 씨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벌써 주변 땅들을 알아본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정말 그가 나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고 며칠 전에 밝던 표정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이 마을에 농업단지를 세우려는 건가요? 도연은 잠시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나 보네요. 직접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실이냐고 다시 묻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영 씨,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YS도 NO도 아닌 해피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연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저처럼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제 등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사건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황하는 그눈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람은 지붕을 흔들었고 빗방울은 유리창을 쉼없이 두드려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빗소리 사이로 사람의 손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은 거칠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머물던 숙소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밤만.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휩쓸릴 듯 작았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어쩐지 인간적으로 보였고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태수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밀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찻잔을 내민 순간 작은 안도감이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와 낮게 울리는 천둥, 그리고 마루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도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계산이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돈과 명예는 더 이상 자신을 살게 하지 못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흘러간 시간을 손으로 쓸어넘기듯 말했고 목소리 끝에는 간절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집을 두드리고 있었고 뜨거운 차의 김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말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와 곧 다가올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은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함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이제는 조금씩 요령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숭아를 따는 손길은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호미질도 제법 모양새가 잡혀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침마다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점심 무렵의 소박한 대화, 저녁 밭 끝에서 바라본 붉은 노을,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죠.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선영이가 완전히 넘어갔네. 저 서울 양반한테 땅까지 다 뺏길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 못 차리는구만. 귓가에 맴도는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젠 모두가 등을 돌린 듯 했으니까요. 태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 밭까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도연의 접근이 제 땅 때문이었다면? 불안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집난 복숭아도 단맛을 남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상처받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묘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밭 끝자락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지난 시간, 그녀를 잃은 뒤 무너져 내린 삶, 그리고 새로운 이유를 찾고자 이곳에 왔다는 고백.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이라면 저는 상처받은 사람을 오히려 또다시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 안에 이미 뿌리내린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경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도연이 스스로 인정한 재력, 그 모든 것이 불안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사랑이 먼저일까? 의심이 먼저일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 밤을.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게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제 집 앞에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복숭아 나무 그늘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미풍이 살랑이며 익어가는 복숭아 향기를 흩뿌렸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건설 사업을 했다는 것,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는 것까지 그의 모든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오려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강해 보이던 그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다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왔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땅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오래도록 쌓여온 의심과 오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게 굳은 제 손을 따뜻하게 덮는 그의 손길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태수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의 정체가 드러난 뒤로 그는 노골적으로 험담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앉은 그는 온 마을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농업단지 소문이 사실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을 믿고 싶었지만 제 안의 의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마을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짧은 공백이 제 마음에 더 큰 불안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것을. 그 운명의 날은 가을 첫 수확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물들며 마을 지붕 위에 번져갔고 서늘한 바람이 곡식 냄새를 실어 나르던 순간이었죠.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태수가 앞장서서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도연이 때문에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 땅을 잃게 됩니다. 회관 안공기는 살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도연은 심판대 위에 선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흔들며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을 이장이 단호히 나섰습니다. 멈춰라, 태수! 이장님의 목소리가 회관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진실이 떨어졌습니다. 속인 건 도현 씨가 아니라 바로 너였구나, 태수! 순식간에 회관은 술렁였습니다. 태수가 몰래 부동산 업자와 접촉해 마을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도연을 향한 모든 의심이 사실은 태수가 꾸민 덫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진 폭로였습니다. 도연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태수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며 이 자리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연이 왜 이 마을을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진심으로 농사를 배우려 했는지, 그리고 그의 돌아가신 아내가 바로 이 마을 출신이었다는 사실까지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치욕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했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 얹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도연에게 직접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도연을 믿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낡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농업단지보다 더 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선영 씨와 제 남은 인생에. 그 순간 저는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불신이 눈물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도연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그로부터 1년 뒤 마을 회관에서는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국수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하얀 수건이 천장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부동산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평온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농업단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복지관을 세우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의 복숭아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릅니다. 도연과 함께 땀을 흘리며 가꿔가는 밭. 그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함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의심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던 제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달콤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도연이 처음 했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복숭아는 상처가 날수록 더 달콤해집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 사랑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의심을 넘어설 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상처받을 용기를 낸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 7시 함께 복숭아 밭으로 나갑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잎을 스치며 붉게 익어가는 복숭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천천히 익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달콤했던 우리의 사랑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복숭아밭에서 박선영 올림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과 도연의 복숭아밭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 상처와 회복을 담아낸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갈등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만 상처가 두렵고, 다가가고 싶지만 불안이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복숭아가 흠집이 날수록 더 달콤해지듯 우리 삶도 상처와 아픔을 겪을수록 더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완벽한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처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진심을 지켜나가는 것 아닐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믿고 싶지만 주저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이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더 후회할까? 믿었다가 상처받는 걸까? 아니면 끝내 믿지 못해 소중한 인연을 잃는 걸까? 대부분 우리는 상처보다 놓쳐버린 기회를 더 오래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려움보다 용기를, 불신보다 믿음을, 불안보다 희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여러분만의 달콤한 복숭아 같은 사랑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단순한 버튼 하나지만 제겐 글을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는 소중한 손길이자 약속이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상처투성이지만 달콤한 사랑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